날 그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네. 뭐 분들은 또 저기 최순실 씨를 만났고 네. 또 이제 의원님을 비롯한 네. 다른 파트는 또 이제 남부 구치소로 네, 가셔가지고 안종범, 정호성 네. 두 명 만났는데요. 네. 최순실 파트는 많이 나왔어요, 얘기가. 거기는 근데 저기 핵심들로 정예로 꾸려진 일부 리그고 거기 네. 박영선, 네. 안민석, 네. 그다음에 도종환,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는 네. 하태경, 네. 장제원, 네. 황영철, 네. 그다음에 김성태 위원장, 그다음에 숨어있는 히든카드인 윤수아까지 일부생들 싹. 싹 가고 거기에 끼고 싶었으나 네. 차마 이게 구라가 약해가지고 나 끼워주세요를 못한 사람들은 네. 저절로 밀려서 입을 이끌고 근데 그쪽이 더 네. 성과적이었어요. 네. 상당히 입을 열었어요. 네. 그래서 이쪽은 관심은 많았지만 최순실 씨가 입을 꽉 다무는 바람에 네. 별로 얘기가 안 됐고 그 네. 태도만 많이 나왔고 네, 네. 반대로 이제 이쪽은 얘기가 쭉 나왔는데 몇 가지 좀 짚어볼 게 있어요. 근데 우선 어떻든가요? 안종범 수석 그렇게 그 당당하게 모릅니다. 그 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네. 아니죠. 국정감사 중에 상당히 이제 당당하게 나왔던 안종범 수석이 실제 교도소에선 좀 어떻든가요? 당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신체 건강 상태 조금 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물어봤더니 예. 한 1년 전에 신장암으로 치료를 받았대요. 안종범 수석이요? 네. 신장암? 신장암. 근데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다만 현재도 약을 복용은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구치소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예. 그래서 건강은 조금 안 좋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악착같이 본인이 무죄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나는 무죄다. 대통령이 시켜서 한 죄밖에 없다. 아, 대통령이 시켜서 한 죄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네. 아니 아무리 꼬붕이라도 위에서 나쁜 거 시키면 꼬붕도 죄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종범. 종범 그렇죠. 맞아요. 딱 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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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종범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종범은 별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이게 주범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주범의 선의를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종범은 머리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뉘앙스였어요. 정확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령 미르나 K스포츠 모금에 대해서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공익사업 공익문화사업, 공익체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돈을 모금한다고 믿고 그 행위에 본인이 관여를 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반문을 했죠. 아니 그러면 현대자동차 납품받으라고 네. 그 최순실이 저기 그 학생 친구 뭐 유라 예. 아버지 친구 아니죠. 유라 친구 아버지 회사 납품받은 건 뭐냐. 네. 그거야말로 대표적으로 사익에 관련된 내용 아니. 위원님 그런 거 아닙니다. 대통령께서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크신지요. 중소기업 육삼 요기업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참 특이하네요. 여기만 딱 하고 그래 우리 똑같이 물어봤더니 아니 많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도 있고요. 플레이그라운드. 있고. 차은택. 예. 저희들이 대통령 지시로 많은 기업을 중소기업을 도와드렸습니다. 참. 대통령이 이렇게 특이하시네요. 예, 선별적으로 특정 기업에 대해서만 살피는 센스? 저는 저야 뭐 있습니까? 대통령 시키는 대로 열심히 뛴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예.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아니 최순실 씨를 아십니까? 아니 그 KD 그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순실 씨가 뭐 비싼 그러니까요. 백도 챙기고 현찰도 뭐 몇천 챙기고 예. 최순실 씨 그러니까 고생은 당신이하고 그 챙긴 사람은 최순실이고. 최순실 아니냐. 저는 최순실 모릅니다. 아니, 전화 통화도 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최순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구속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참 이게 요새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네. 이 사태에 대해서 알거든요. 네. 왜냐하면 엄마들이 드라마를 보는 시간에 뉴스를 보세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뉴스를 보면서 애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종범 수석은 네. 한나라의 경제 수석을 했다는 분이 지금 그렇게 거짓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는 몰랐다. 네. 참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지. 씁쓸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네. 그냥 딱 진짜 장관다운 장관은 딱 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진영 장관하고 유진영 장관. 그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네. 할 얘기 분명했는데 네. 나머지는
전부 이게 무슨 환관 내시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 순간도 예.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네. 내가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그렇죠. 되는지조차도 네. 알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얘기가 네. 귀에 딱딱 꽂혀요. 네. 그 굉장히 미스테리한 실마리의 일단을 이 양반이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세월호 관련된 겁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네. 대통령은 유난히 피곤해 보였고 네. 그날따라 유독 일정이 없었으며 네. 관저에 누구랑 있었는지 말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사생활이므로 맞아요. 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야? 계속해서 유영아 처음에 네. 그 형사사건 변호했던 유영아 호위무사 변호사도 네. 여성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 그러니까요. 예. 정호성도 사생활이니까. 네. 박근혜 아니죠 누구냐 김기춘 비서실장. 네. 내시장도 내시- 내시실장도 내시실장. 예. 사생활 예. 다 각자의 사생활이 예.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대통령이 사생활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몸이 자기 몸인가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대통령의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자기 시간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본인 국가와 결혼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예. 그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눈 뜨면 일을 시작하고 눈 닫으면 네. 일이 끝나는 거다. 사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눈을 감아도 네. 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사적 영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중한 직위와 헌법적인 특권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건데 그 참모들 자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그만큼 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비밀된 영역이 많았던 거예요 보면. 네. 그리고 그 전후에서 뭐 정우성 비서관이 대통령이 되게 일정이 많아서 일정이 빽빽해서 피곤했다 그러는데 보니까 일정도 없어요. 그 전날 공식 일정 하나,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도 보니까 또 공식 일정 하나인가 둘. 주사바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튿날 네. 또. 네. 그래서 예. 근데 대통령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분이 실은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도 지금 이게 소령 이상들 간부들 보면 1년에 한 번씩 체력 검증 하잖아요. 네. 대통령도 실은 이게 대통령 후보 전에 체력 검증을 한번 해야 돼. 대통령이 뭔가 신체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버거워한 상태에 있었지 않냐 하는 생각은 자꾸 들어요 보면. 네. 그래서 그날도 정호성 비서관이 어쨌든 일정 짜면서 일부러 지금 아무 일정도 안 넣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증언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일정 없을 때 화장하고 머리 만지기 전까지는 아예 아무하고도 안 만나고 밖으로 안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오후 2시쯤 해서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다. 네.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뭔가 좀 봐야 움직여서 네. 직접 확인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싶어가지고 2시에 관저로 가서 네. 정호성 얘기가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헷갈려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만나서 네. 얘기했다 근데 두 번째는 만났는지 헷갈리고 이게 인터폰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아마 두 번째 쪽 얘기가 맞겠죠. 인터폰. 인터폰 예. 얘기가. 그러니까 직접 대면은 안 못 했던 했던 거예요. 예. 직접 대면을 했다면 그건 확연히 기억에 남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나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때 본인이 주선을 해서 그 정성주 씨 자매 미용사들 오라고 해서 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성주 씨가 전화를 받은 건 점심 무렵이고 네. 1시에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시에 들어가서 2시간 기다렸다가 3시 정도인가 부터 이제 머리를 2시에부터 1시간 정도 기다렸다 2시부터 머리를 만졌다는 건데 네. 그럼 시점이 안 맞는 거 안 아닙니까? 맞아요. 예, 네. 정호성 비서관은 2시에 불렀다는 거고 네. 그 이 사람들은 먼저 들어갔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둘이 이게 오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아마 곧 지금 저도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은 청와대 안에 그 기록부에 정확히 기재가 돼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은 명확히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최소한 그 시점까지 오전에 사실은 오전에 이미 점심 이전에 게임 3시였지 않습니까 보면 네, 네, 이미 네. 사실은 아이들 거의 구조 불능 상태로 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보고 있었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정말로
그 JTBC 보도 보면 4월 16일 날 결국은 16일 날 성형수술 했다고 보일 수밖에 없던.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최소한 오전해서 오후 초반때까지는 성형수술을 하고 있었거나. 그 프로포폴 얘기가 그래서 또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제가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저 정호성 씨 휴대폰에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예?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 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사 최순실인가요? 주사 아줌마.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거기 말이에요. 보면 예. 근데 어쨌든 김영재나 차움 쪽에 김상만 의사나 이 보면 네. 그 안에도 초기에 조사한 내용들 보면 그 최순실이나 최순덕이 주사나 약솜 같은 거 주사판을 싸주라 그러면 주섬주서 싸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면 예. 거기서 가지고 네. 그러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주사 아줌마. 네. 근데 야, 이게 그냥 최순실은 아닐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또 다른 제3의 이유? 정우성 씨는 예. 보면 선생님이라고 대부분 깍듯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최 선생님. 최 선생님. 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이 비서들 레벨에서 보면 주사 아줌마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보면 최순실에 대해서는 네. 뭔가 좀 높이 불러야 되고 자신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주위의 사람들이니까 네. 틀림없이 뭔가 다른 야매나 뭐 의사나 뭔가가 있었어요. 보면 야매로. 예. 네. 그러니까 여러 라인으로 맞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간호장교였으면 아줌마라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사 장교 들어가십니다 하든지. 아니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네. 예? 이게 참 좀 창피한데요. 이런 얘기를 계속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특검이 밝혀야 되는 포인트는 우선 4월 16일 날 오전에 대통령과 관저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는지 실제 있었다면 그거를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특검이 어제 이제 그 최순실 씨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포폴 투여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최순실 혼자 맞았겠냐? 아니면 대통령도 계속 주사를 맞았다면 이게 마약류니까요. 그 같이 공유했을 가능성. 네, 충분히 있는 거죠. 그게 김영재 병원 네. 최초에 이게 방송사에서 갔을 때 첫 번째 한 게 지금 프로포폴 대장부터 파괴해버린 거 아니에요. 보면 밖으로 그렇죠. 유출되지 않게. 그리고 최순실한테는 지금 프로포폴이 과다 처방된 것도 맞잖아요. 보면 네, 예. 그런 것들 보면 또 지난번에 저희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에는 네. 프로포폴 사용 흔적이 전혀 없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보면 김영재 병원 같은 경우 보면 네, 예. 그게 그럼 과연 우연에 있을까? 이게 물론 그 기간 중에 최순실이 따라 나갔다면 어떤 방식으로 몰래 따라 나갔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하고 프로포폴 연관 가능성은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를 해봐야 될 그러니까 부분이에요. 최순실 씨가 받아서 네. 함께 나누었을.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버거워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네. 버거워했던 것 같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커버를 하냐면 성형수술하고 그다음에 배곡주사, 태반주사 예, 뭐 이런 예. 걸 링거주사 맞아가지고 몸은 그럭저럭 유지하고 얼굴은 반듯하게 당겨가지고 네. 대중들 앞에 나가서 가끔 얼굴 보이면서 프롬프터 있고 질문을 안 받고 네. 요 정도로 이미징 정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이분이 10살, 11살에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이제 청년기를 전부 청와대에서 공주처럼 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엄마가 전부 이렇게 비명행사 하시고 그 다음에 의지할 데가 없는 가운데 그 이를테면 그 사교를 할 수 있는 최태민 씨가 접근을 해오고 그 뒤로 이제 40년간 이렇게 지낸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범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민등록 등본을 뗄 줄 알까? 은행 한번 안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은행 한번 여기 가봤을까? 저기 면목동 중국시장 가가지고 네. 그 감자를 가지고 냄새를 냄새를 맡아. 그러니까요. 감자를 사람들이 흙냄새밖에 안 날 텐데 왜 감자에 냄새를 맡을까? 네, 그게 감자를 처음 봤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다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네. 일반의 삶,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네. 대의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던 분을 네. 대통령으로 우리가 선출했던 것은 아닌가. 이게 생각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이죠. 네. 우리 국민 전체의 총합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뽑는 건데 2012년도에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많이 안 좋았어요. 판단이 흐렸고 국민들이 속은 거 아니에요? 속은 네. 거죠. 썩고 썩고 갑자기 썩고 아줌마 생각난다. 썩고. 아니 그러니까.